지호 우리 손자 데려가려고 왔어. 오늘은 숨겨져 있던 강세리 전 남편의 실체와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는 강세리의 최후를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가 강세리 집 맞습니까? 저 강세리 전 남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강세리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황기찬의 집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아니 강세리 전 남편이라니? 걔는 분명히 초혼이라고 했는데 전 남편이 어떻게 있어?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저 남자 옆에 여자는 우리 무당님이잖아. 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당신 누구세요? 우리 작은애는 전 남편이 없어요. 저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무당님 누굴 달고 오신 거예요? 노숙자는 당황한 듯 인터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죠.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강세리 결혼식 합성사진에 있던 그 남자 아니야? 그리고 노숙자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는 그 순간 강재인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면 어떻게 하니? 세리 찾으러 왔다는데 어디 있는지는 말을 해줘야죠. 사기꾼이면 신고하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강재인과 노숙자가 투닥거리는 사이 소란스러움을 느낀 황기찬이 지호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밖에 누구 왔습니까? 기찬 씨 내가 문 열어줬어. 세리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전 남편? 자기가 강세리 전 남편이라고 했다는 말이야? 누가 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지 얼굴 한번 봐야겠어. 안 그래도 그동안 합성사진인의 모네 강세리가 절대 아니라 빡빡 우겼던 것이 생각났던 황기찬은 품에 안고 있던 지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호 넌 다시 올라가 있어. 아빠 엄마 전 남편이 누군데요? 저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드디어 현관을 열고 한 남자가 등장했죠. 당신이 세리 전 남편이라고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노숙자와 황기찬은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리가 합성사진이라 주장했던 결혼사진에 있던 신랑의 얼굴이었죠. 당신 AI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강세리가 없는 틈에 오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었네요. 제 얼굴을 알고 계신 듯한데 그렇다면 소개가 쉽겠네요. 저 강세리 전 남편입니다. 얘 너 뭘 꿈을 대고 있니? 세상에 강세리가 낳은 그 애가 우리 집 핏줄이었을 줄이야. 이 집에 드나들었던 무당은 전 남편의 엄마이자 지호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뭐라고요? 무당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호가 그 집 손주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야 들었는데 황당해서 원. 우리 손주 안 내놓으면 아주 이 집에 저주를 내릴 테니 우리 지호 빨리 데려와. 아이고야 강세리 그것이 우릴 까맣게 속였어. 남자라고는 아무도 만난 적 없다고 빡빡 우기더니 세상에 말짱하게 살아있는 전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 기찬이를 속여. 전 남편과 무당은 지호를 데려가려 붙잡았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은 강재인에게 지호가 아들이라 해놓은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신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강세리한테서 사실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황기찬은 자신을 속인 강세리에게 분노했지만 이미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었기에 더는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강세리 네가 날 또 속였구나. 설마 했지만 정말 전 남편이 있었을 줄이야. 그때 네 이모라면서 찾아왔던 여자한테 뭘 숨기는 것 같더라니. 네가 숨기던 게 이거였어? 제가 볼 일이 있는 건 강세리가 아닙니다. 강세리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를 돌볼 상태가 아닌 듯하니 제 아들을 찾으러 온 거죠.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리한테 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던 강재인은 새치미를 뚝 떼고는 앞에 나섰는데요. 지호야 아빠한테 와야지. 내가 네 친아빠야 이리 오렴. 네. 아빠요? 강세리의 전 남편은 친아들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라 이 할미한테 와야지. 황지호는 무서운 듯 황기찬의 뒤에 숨었습니다. 지호 제 아들입니다. 강세리가 우리 아들 지호를 당신 아들이라고 속이기라도 했나 보네요. 그러니 멀쩡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의 코를 꿰었던 거겠죠.
강세리도 없으니 제 아들 이제 데려가야겠습니다. 말로는 안 믿으실까봐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강세리랑 이혼 당시에 썼던 서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황기찬은 전 남편이 넘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찬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호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니? 지호가 내 아들이라며.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제인아, 잠깐만, 내가 다 해명할게. 일단 이 사람들부터 보내자. 강제인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은 척 쓰러졌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었죠. 사실 이 무당과 전 남편은 강제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건넨 명함으로 연락한 강제인은 오늘날 이 연극을 계획했죠. 세리야, 너랑 황기찬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네. 어머니 제인 씨 많이 놀랐는데 방에서 쉬게 좀 부축해 주세요. 당신들은 저랑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지금 당신들 때문에 집안 난리 난 거 안 보입니까? 일단 돌아가 주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주 안 내놓으면 언론이고 뭐고 다 퍼뜨릴 줄 알라고요. 강세리의 전 남편과 할머니 무당은 이 집안에 피바람을 일으킨 채 돌아갔고 황기찬과 노숙자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황지호를 강제인의 아들이라 거짓말을 쳐놓은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다니. 황기찬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이 무엇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바로 황지호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지호가 진짜로 내 핏줄이 아니었다니. 황기찬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떨렸고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중대한 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강세리, 네가 감히 속일 거면 다른 걸 속이지. 황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너와 불륜 관계를 시작할 이유도 제인이와 파경에 이를 일도 전혀 없었을 텐데. 황기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안을 울렸고 노숙자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어머니, 지호가 진짜 제 핏줄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병원 검사 결과도 그렇고 강세리와 그 남자의 호적 등본에 지호가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도 확인했어요. 황기찬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은호가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도 그래도 또 다른 손주가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버텨왔는데 그 아이마저 우리 집안의 혈육이 아니었다니요. 노숙자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고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죠. 기만이도 병상에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우리 황가의 대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조상님들이여, 천지신명이시여. 어머니, 사실 우리 은호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강세리입니다. 우리 은호가 이 못난 아버지 때문에. 황기찬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무거운 입을 열어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은호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노숙자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차라리 강세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강세리 그 여자 때문에 은호 엄마 뱃속에 있던 은호의 동생마저 유산되고 말았어요. 황기찬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죠. 친아들이 강세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강세리의 아들을 친자식인 줄 착각하고 애지중지 키워왔다니. 치솟는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영특하고 착한 손주 은호가 그 독한 강세리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노숙자는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는데요. 아이고, 이제 못 살겠어. 은호야.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강세리의 자식은 당장 친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죠. 노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우리 혈육도 아닌 아이를 왜 우리가 키워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은호의 목숨을 앗아간 년의 자식을 어떻게 품고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하고 강세리 그녀는 정신병원에 평생 가둬버리세요. 결국 황기찬과 노숙자는 냉정하게 결심을 내렸고 황지호를 친아버지에게 인계하기로 했는데요.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노숙자가 대문 밖으로 소리쳤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 아들을 되찾았으니 강세리에게 복수할 이유도 사라졌네요.
전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는데요. 그동안 유튜브에 가면을 쓰고 출연해서 강세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 외에는 제 아들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지호야, 아빠랑 가자. 황지호를 떠나보낸 후 황기찬은 더욱 비굴하게 몸을 낮추며 강재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까봐 그동안 지호가 당신 자식인 것처럼 연기했던 거야. 황기찬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는데요. 우리 둘만의 아이는 새로 가지면 되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강세리도 이제 다시는 당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거야. 강세리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된 황기찬은 더욱 절박하게 강재인에게 매달렸죠. 강세리 때문에 정말 먼 길을 돌아왔구나. 진정한 조강지처는 강재인 당신뿐이야. 황기찬은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는데요.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만 찾아내면 우리도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황기찬은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황기찬의 이 모든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이 강재인이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었던 것이죠. 강재인은 절묘한 타이밍에 강세리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는데요. 재인아,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게.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무릎을 꿇고 강재인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애걸하는 강세리에게 강재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죠. 세리야, 정말 진심이니? 진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알고 있는 황기찬의 치명적인 약점도 털어놓을 수 있겠네. 강재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는데요. 여기 너를 가둔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도 아직도 황기찬을 사랑하는 거니? 그럼 네가 가지렴난 오직 복수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 강세리는 황기찬과 함께 저지른 김도희 살인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증언했는데요. 김도희 대리를 그날 차로 친 사람은 황기찬이야. 내가 바로 옆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 강세리의 고백이 끝나자 급하게 말했죠. 이제 충분하지. 나를 당장 내보내줘. 내 아들 지호가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지금 당장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잠깐만 기다려. 오늘은 안 돼. 며칠 후에 병원 직원들이 퇴원 절차를 밟아줄 테니 그때 나가도록 해. 강재인이 냉정하게 말했는데요. 뭐야? 그 며칠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거야? 강세리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강세리가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그날은 공교롭게도 황지호가 친아버지에게 보내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신병원에서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강세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급하게 아들을 찾았는데요. 지호야, 엄마 왔어. 우리 아들 어디 있니? 강세리의 다급한 외침이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는데요. 정신병원에서 겨우 풀려난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채 미친 듯이 집안 곳곳을 뒤지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죠. 어디 갔을까? 놀이터에 나갔나? 얘도 참 엄마가 이렇게 왔는데도 없다니. 강세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써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떨리는 목소리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어머니, 우리 지호 어디 있어요? 제발 지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숙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세리를 노려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 애를 왜 여기서 찾는 거니? 자기 친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노숙자의 말에 강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는데요. 네가 도대체 어떤 수작으로 정신병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네 짐 싸서 나가거라. 노숙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어디 감히 속일 것도 많은데 혈통까지 속여. 우리 기찬이는 너한테 이제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 뭐라고요? 우리 지호를 그 사람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강세리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지호를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지호가 비록 기찬 씨 친자식은 아니어도 기찬 씨의 아들로 6년이나 살아왔단 말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지호를 당장 찾아와야 해. 강세리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텅 빈 방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아들의 옷가지와 장난감을 하나하나 만지며 오열하는 강세리를 본 강재인은
조용히 문가에 기대어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야, 드디어 왔구나. 어때? 내가 준비한 환영 선물이 마음에 드니? 강재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죠. 넌 내 소중한 아들 은호를 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아들은 살려줬어. 비록 이제 평생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만 말이야. 강재인의 잔인한 말에 강세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는데요. 강재인, 네가 감히 이런 악랄한 짓을 꾸미려고. 네가 바로 이걸 위해서 나를 정신병원에서 풀어준 거였구나. 강세리는 눈이 충혈된 채 강재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리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여유롭게 강세리의 손목을 잡아 막았고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죠. 네 아들은 최소한 살아있잖아. 어디서 감히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황기찬의 약점을 털어놓은 게 누군지 벌써 잊었니? 강재인은 강세리의 손목을 뿌리치며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요. 황기찬이 과연 너를 용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가진 증거들을 지금 당장 풀 생각은 없으니까 어디 한번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봐. 남의 남편을 유혹해낸 그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 이번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세리야. 강재인의 조롱에 강세리는 치를 떨었지만 결국 자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역시 강세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황기찬을 찾아갔는데요. 황지호를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기찬뿐이라는 절박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지호 좀 찾아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는데요.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우리 지호가 당신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 나도 지호 혈액형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된 거라고. 강세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당신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저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날 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강세리는 황기찬의 바짓단을 붙잡으며 계속 애걸했는데요. 지호가 당신 아들로 6년이나 살았잖아.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키운 정은 있잖아. 여보, 제발 우리 지호 좀 찾아줘. 우리가 계속 키우자. 이제 은호도 없으니까 당신 아들은 지호밖에 없잖아. 그때 황기찬이 폭발했죠. 입 닥쳐, 강세리. 누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너한테 속아서 내 인생을 망친 것만 생각하면 당신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 황기찬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는데요. 재인이가 불쌍한 마음에 정신병원에서 풀어줬나 본데. 난 이제 너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어. 너한테 할 만큼 다 했고 그 결과가 이런 배신이었으니 이제 당신도 더는 할 말이 없겠지. 우린 완전히 끝이야. 이혼 서류에 지금 당장 서명해. 이혼이라니? 당신 설마 재인이한테 돌아갈 생각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난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죽어도 못 놔. 강세리의 절규가 이어졌는데요. 나를 버리면 당신이 무사할 것 같아. 날 버리고 강재인이랑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나 본데. 꿈깨 황기찬. 나는 절대 혼자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김도희 대리를 차로 쳐서 죽인 증거가 내 손에 있어. 강세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날 모든 걸 녹화해둔 게 정말 다행이네. 강세리의 눈빛이 도끼로 번뜩였는데요. 황기찬, 당신은 날 버릴 수 없어. 날 버리면 당신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 관계는 완전한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강재인은 정신병원에도 보냈고 아들까지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강재인의 다음 복수가 또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